오늘 유닛 16 할 거고, 오늘 하는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내용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볼게요. 학평 애널라이시스랑 여기 주제 바로 보면은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비판적 피드백을 회피하는 것.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지. 내 생각에 관해서. 혹은 방어한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게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피드백이. 뭔지 알겠지? 근데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피드백을 하지 못하게끔 방어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은 자신의 학습과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게 학평 애널라이시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디테일 체크 바로 볼게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투부정사 목적어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투부정사 내용이 뭔지를 have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지문에 O형식 구조로 쓰인 have 동사가 되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얘가 사역 동사가 아니고 뭔가를 하게 되다 를 설명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to have로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뒤에 too much가 목적어라고 표시를 했듯이 너무 많은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러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의견에 있어서 노력을 쏟아 부어지는 상태가 되게끔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문장이 to 구문이 되어가지고 너무 많은 노력을 쏟게 하다 보니 뒤에 to see가 부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 내 주변 세상이 주는 피드백을 볼 수 없다. 근데 이 피드백을 뒤에서 뭐라고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냐면은 피드백이기는 한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수식기 이렇게 받고 있고요. need 동사 뒤에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피드백, 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관한? about reality, 현실에 관한.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 부분을 해석으로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투 구문이다라는 걸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의견을 쏟았기 때문에 내 말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집 피우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주변에서 나한테 어떤 피드백을 하는지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뒤에서 한 번 더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은 내가 노력을 쏟아야 하는 이 현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 혹은 믿음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 투부정사 내용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른 피드백을 보지 못하는 경향을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문장의 디스가 가리키는 게 앞문장 내용 전체, 방금 설명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깊은 무지함을 만들어낸다라고 해. 근데 이 무지함이라는 게 뭔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keep을 오형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목적어인 우리가 목적격 보호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무지함인데 목적격 보호를 보니까 bang our head against the wall 이라고 나와 있거든. 밑에 뜻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벽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머리를 박는 것, 머리 박는 행동을 말하는데 이게 결국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헛수고하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벽에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막 둥둥둥 이렇게 박아봤자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잖아.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헛수고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헛수고를 하게 될까? 마지막에 over and over again이 합쳐서 반복하여. 그러면은 다른 피드백을 보지 못하는 모습은 반복해서 우리가 헛수고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깊은 무지함을 만들어낸다. 이거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깊은 무지함을 플러스 해보면은 1번이랑 연결을 했을 때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무지함이다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 1, 2번 내용 연결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딱 주제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 딱 이해해주면 이제 밑에서부터는 조금 편하거든요. 3부 문장 계속 보면은 우리의 무능함인데 배우게 하는 무능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아 때문에 이 세계로부터 배우게 되는 무능함. 쉽게 말하면은 내 자아가 무지하게 만들어서 무능함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왜? 2번에서 정리를 했듯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모습은 happens for many reasons. 많은 이유들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러나 버티에서 두 가지 이유가 are worth 형용사가 동명사를 가지면은 옆에도 표현을 써놨지만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져. 그래서 이 지문 here 여기 지문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왜 무지하게 되고 발전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4번에서 first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번에는 so that 구문을 써요. 1번은 to 구문을 썼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두려운 거야. 뭐가 두렵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이게 너무 두렵다 보니까 대절에 우리가 fail,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To put our ideas out there 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표현 써놨거든요. Put out은 내놓다, 제시하다. 그래서 내놓는 것, 우리의 아이디어를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말하겠지. 그래서 이걸 실패하다 보니 그 다음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은 subject 동사 표현도 옆에 써놨습니다. 목적어 전치사 to 뒤에 또 다른 목적어를 쓰면은 아이디어가 비판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첫 번째 이유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해.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게 하니까 애초에 우리의 아이디어가 비판받을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대절 뒤에 나와 있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어, fill 동사의 목적어로 여기 to put부터 끝까지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가지를 하지 못한다. 그거를 fail이라는 동사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애초에 우리 아이디어를 꺼내놓지 않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can always be right. 항상 옳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5번 문장에 우리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게 진짜 옳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내가 항상 옳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라고 합니다. 아까 4번 문장에 나와 있었던 put out 한 번 더 썼거든요. 그리고 내놓고 나서 이 아이디어들이 are criticized, 비판을 받게 돼. 그러니까 일단 내놓고 비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자아가 그 step in 자체가 자동사여서 목적어가 없거든요. 이거 자동사라는 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개입하다 자동사라서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아를 개입시킨다라고 하는 게 상대의 비판에 대해서 아니 내 말이 맞는데 계속 내 주장을 하는 거야. 받아들이질 못하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we become invested. 우리가 어디에 계속 노력을 쏟게 되냐면은 in defending. 방어하는 데만. 내 말이 맞다고 방어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뭘 하는 대신에 네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주변의 비판을 들어서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 방어를 하면서 그 기회를 차단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엑서사이즈 1번 보면은 이거 안 어려운데 지문을 조금 복잡하게 쓴 거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사회적 규범. 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일일이 횡단보도마다 막 경찰들이 감시하지 않더라도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는 건너야 되는 거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많은 이제 장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그냥 아무데나 다니다 보면은 막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조심조심 들어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규칙을 만드는 거를 사회적 규범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복습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각자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 줄 알고 그만큼 성숙하다 보면은 나이에 맞는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게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문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엄마가 과자를 안 사줘. 들어 누웠어. 그러면 아이고 고집이 있네 이렇게 넘어가. 뭔지 알겠지?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 누워 난리 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과자 안 사줘도 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 난 이제 알아. 뭔지 알겠어? 난 그렇게 못해. 뭔지 알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지 알겠지? 이걸 좀 어렵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1번 바로 보면은 감정이 다양하다라는 거, 이게 이그지스트가 자동사인 건 좀 알아주세요.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나이에 걸쳐서. 그래서 and 뒤에 there are 이기 때문에 요 비동사 뒤에 명사가 주어겠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감정적인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정 나이에 있어서. 이게 단어를 좀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색해 보일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감정 자체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연령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요 괄호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은 어떤 감정들은 특정 나이에만 reasonable,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감정적 행동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and 뒤에서 이 전형적인 나에 따른 감정적인 이 모습들은 are realized,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solidified, 확고해진다라고 합니다. 무엇과 함께? 규범적인 집단 행동의 도움과 함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특정 연령마다 표현하는 감정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규칙으로 세우고 일일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다 같이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이게 도움이 되어가지고 특정 나이에 보여줘야 하는 감정의 모습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의 모습을 나이에 맞게 확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and 뒤에 나와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these paradigms 같은 경우에는 그 앞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정 나이대에 보여주는 감정의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요렇게 뒤에 있는 문장 내용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이대별로 어떻게 감정을 표현을 하는가를 이제 2번부터 설명을 할 건데 2번은 어릴 때 모습을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무례하거나 감정을 폭발하는 거, 이게 동사 be associated with,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무엇과 함께? 자기 통제력의 상실과 함께. 근데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서 보여지냐?
아이들 사이에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야. 뭔지 알겠지? 근데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를 아이들이 아직 모르는 거야. 이것도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내 감정을 모르겠어. 그게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소유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3번 문장에서 어린 시절에 운다라고 하는 행동은 비판받습니다. 비난받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용서받기도 해. 이거 forgive니 앞에 있는 is 비동사를 생략하고 만든 두 번째 수동태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비판을 받으면서도 용서를 받게 될까? because 뒤에서 이 운다라는 행동이 is consistent, 그냥 consistent with가 일치하는. 그래서 뭐와 일치하냐면은 아이들의 감정적인 측면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화가 나는 감정, 너무너무 이렇게 격분하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모르구나 라고 하는 게 우는 행동으로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했구나. 하지만 너무 소리를 질러서는 안 돼. 무례해서는 안 돼. 라고 호는 나되 결국 용서는 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whereas 반면에 청년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뭐 20대 초반 이렇게 대학생 되고 막 성인이 되었을 때 이때는 운다라는 행동 자체가 어떻게 여겨지냐면은 봅시다. 지금 이 보고 있는 문장에서 consider 동사가 수동이거든요. 근데 내가 수동태 동사는 원래 뒤에 명사를 안 가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consider은 오형식이었던 아이를 수동태로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래는 문장이 주어 뒤에 동사 consider, 목적어 crying, 목적격 보호 childish behavior. 요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목적어였던 crying을 주어로 빼고 동사 수동태 만들고 남아있던 목적격 보호 명사를 수동태 동사 뒤에 이렇게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행동이 유치한 행동으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애기들이든 청년들이든 이 개개인들이 mature, 성숙하게 됩니다. intellectually, 그들의 지능적으로. 그러니까 꼭 뭐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지식도 머리에 들어가지만 지혜도 들어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지능적으로 성숙해졌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은 self control, 자기 통제력과 social sensitivity,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게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게 뭔지를 밑에 써놨거든요.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환경을 사회 환경이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의 감정, 의도, 신호 요런 것들을 내가 포착을 하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가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 이제 뭐 조별 과제를 각자의 이제 환경에서 한다라고 가정할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대부분은 내가 살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제 단톡방을 만들고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
자기가 어떤 알바를 막 10개를 하고 있으며 나의 올 이번 학기 학점은 막 월화수목 금요일 전부 다 학점도 막 열심히 들어야 되고 몸도 안 좋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과제를 약간 날로 먹고 싶은가? 약간 우리가 이렇게 의도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겠지. 뭐 상황에 따라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직접적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이제 생각을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거. 그거를 사회적 민감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문장에 이 개개인들이 서서히 감정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어떤 감정을 형성하게 되냐면은 우울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들을 형성하게 된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 기분은 괜찮은데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라는 거를 내가 너무 이렇게 공감을 하거나 인지를 했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나를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빡치게 했으나 이제 나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참아줘야 함. 이것도 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릴 때는 다 표현을 했으나 지금은 표현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런 감정들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4번의 모습이 뭘 보여주게 되냐면 어떤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어떤 감정들은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정 나이에. 아까 초반에 나와 있듯이 내 감정을 분출하고 막 울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릴 때는 충분히 경험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미덕이라고 하는 게 성실함, 그다음에 지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연관이 되는데 삶의 특정 단계와 연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4번 문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제 어릴 때는 잘 몰라서 그 나이에 맞게끔 다 표현을 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겠다. 여기서 말하는 virtu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도덕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그 올바른 행동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는 어떤 감정들을 특정 나이에만 표현을 하게끔 이제 잘하게 된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를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1번 문장에서 한번 주제로서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 여기 앞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나이에 따라서 맞게끔 만들어지는데 나이에 맞게끔 그 감정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규범화되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 스스로도 성숙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말하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봅시다. 보면은 이것도 진짜 어렵지 않은 내용을 어려운 척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되게 유명한 사람, 뭐 연예인이나 뭐 인플루언서나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어서 네이버에 내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의 프로필이 뜨는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기사나 아니면은 나에 대한 뭐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연예인이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기사나 아니면은 본인에 관한 게시글에 어떤 댓글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댓글에 모든 것들이 다 선풀일 수는 없어. 무슨 말이지? 악플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게 좋은 기분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좋은 기분이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렇더라도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를 궁금해해서
찾아본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동시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쁜 글 같은 걸로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하려는 욕구, 근데 플러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본능,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나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말하는 내용이다 생각하면 돼. 나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지만 혹시나 나의 악플이 없을까라는 거를 찾아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번 문장 넘어가서 보면은 주어가 디스커버리, 발견인데 이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방식을 바꾸는 거. 근데 이 way가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받고 있거든요. 관계부사 how 못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찾는 방식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 디스커버리, 발견이 흥미로운 질문을 raises, 제기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2번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풍부한 증거가 있대. 그러니까 1번 문장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증거가 뭔지를 뒤에서 동격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지. 투부정사를. 근데 투부정사에 쓰인 make가 여기서 사역동사로 쓰여가지고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좋아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음. 근데 3번 문장에서 이거랑 대조적으로 연구자들이 또 뭘 발견했냐면은 사람들이 부정적 정보를 seek out, 찾아내고 있다라는 거지. 무엇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어떻게 한다면 그 정보가 부정적인 정체성을 뒷받침해준다면. 그럼 봐봐. 1, 2, 3번을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보를 찾는 방식을 변화시킨대. 정체성이. 그러면 어쨌든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나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1번 문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2번 문장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나에 대한 정보가 좋은 글로 남겨질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부정적인 정보를 오히려 찾고 있더라는 거지. 어떠하다면 그 부정적인 정보가 본인의 정체성을 뒷받침해준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저 연예인 너무 싸가지 없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것이 나의 정체성인가? 라고는 생각에 계속 그 비슷한 다른 내용이 없는지를 계속 찾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지? 왜냐면은 그 정보들이 쌓이면 그 정보가 이꼴 나의 정체성을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4번 문장에 설명을 할 건데, 이거 문장이 의문문이거든요. 근데 의문문을 2번 썼단 말이에요. 2번 쓴 게 아니라 그 how is it 대절을 써가지고 대절이라는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의문문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절이 이렇게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대절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 어떻게 드러날까 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내용 바로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한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좋아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여성으로 받아줬어요. 자신이 나빠 보이는 것도 원한대. 그러면은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 5번 문장에서 연구자들이 대절로 제안을 한답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한대. 근데 이게 어떤 정보인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아까 앞지문에도 나왔죠? consistent with, 일치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한답니다. 그 정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라고 해서 whether A or B, 무엇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건 나쁜 것 상관없이 전부 다 정보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걸 6번 문장에서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들은 정보를 찾는데 seem to be true, 사실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사실인 것 같다, 이거 수식어에 이거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seem이 이형식 동사고 이 이형식 동사의 주격 보호가 여기 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본인들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정보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비록 그 정보가 자신들에게 부정적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7번 문장이 대조적으로 우리는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정보도 찾지만 긍정적인 정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줄 거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던 관련이 없던. 그러면서 부정적인 정보를 찾으려고는 하지만 내 마음 속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어 한다 라고 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지만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정적 정보도 찾는 모습을 쭉 반복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에 좀 남았는데 일단 조금만 쉬다가 exercise 3번 보면은 내추럴 셀렉션이 어디 갔냐? 아, 여기 나와 있고. 이 단어를 아마 너네 수능 보기 전까지 기출을 풀든 새로운 모의고사를 풀든 굉장히 많이 보게 될 단어거든요. 이 단어. 아마 들어본 적이 이미 있을 수도 있는데 자연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라고 하는 올거니즘이 있다라고 해볼게. 내가 올거니즘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볼 지문에서도 나오지만 유기체라는 뜻이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있는 동식물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 중에서 그 지문에 나왔던 것 중에 사슴을 생각을 해보자. 사슴을 A라는 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사슴이라고 하면은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 뭔지 알겠지? 얼굴 작고 루도프처럼 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 있고 뭐 다리가 길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털이 막 윤기가 나고 막 그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슴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사슴이라는 생명체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그렇게 생겼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사슴에 대해서 설명을 한 지문이 있었는데 사설인지 그거 교육청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A라는 생명체가 고대 시대에 출현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고대 시대의 환경은
지금이랑 완전히 다를 거야. 뭐 컴퓨터가 있나, 인터넷이 있나, 뭐 집이 있나 그런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인간들이 수렵 채집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슴 같은 것들도 잡아먹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고려 시대에 출현했던 이 아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마 달리는 속도가 뭐 시속 10km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 고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명 위협을 여러 번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됐냐면은 시속 10km에서 시속 5, 60km로 이동 속도를 진화시킨 거야. 근데 만약에 이동 속도를 10km에서 5, 60km로 내가 빠르게 발전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달리지 못하는 사슴들은 잡혀 먹어서 이미 없어졌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빨라진 아이들이 남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의 상태가 끝나지 않고 또 중세시대, 그 다음에 이후 뭐 신석기 시대 쭉쭉쭉 살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사람들이 이 사슴에 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녹용 같은 거 있지. 이 사슴의 뿔이 필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네들이 뿔을 이렇게 막 길고 무겁게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멀리서 제가 사슴이다라는 거를 알아보기가 쉽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달리기가 늦어질 수가 있어. 왜냐면은 달릴 때 요 위에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동 속도가 진화한 상태의 사슴이 또 어떤 진화를 플러스 시키냐면은 뿔의 길이와 무게를 축소시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거냐면은 처음에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길고 무거운 뿔 같은 것들을 그 큰 바위나 나무 같은데 본인들이 자기 거를 부딪혀가지고 약간 이렇게 마찰되게끔 하면서 줄어든 게 얘네들의 후손은 아예 타고나기를 짧고 가벼운 뿔을 가지고 나게 된 거지. 무슨 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뿔의 길이를 줄이고 무게를 낮춤으로써 결국에 살아남은 형태가 지금 우리가 사슴이라는 사진을 쳤을 때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고려 시대에 출현을 해가지고 고대 시대에 출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를 최소 2번 이상은 했다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갑자기 확 우리가 지금 이미지에서 보이는 사슴이 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여러 번 환경에 맞추어서 선택받아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를 자연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그 정의를 해보면은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남은 개체들만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연이라는 환경에서 선택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스스로 살아남은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개념을 앞으로 엄청 많이 보게 될 건데 다시 주제로 올라와 볼게요.
이 자연 선택이라는 모습을 이 지문이 조금 길게 주제로 표현을 하고 있어. 보면은 진화했다라는 거, 환경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닌 거야. 완벽해지게끔 한 번에 진화한 게 아니라 당시의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만 갖추는 과정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시기에는 달리기 속도만 내가 조금 늘리면 돼. 살아남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내가 달리기는 이미 빨라졌기 때문에 내 머리 위에 달려있는 뿔의 길이랑 무게만 좀 낮추면 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머지 신체 변화를 굳이 내가 완벽하게 바꿀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진화시키면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이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 문장부터 바로 보면은 진화에 대한 한 가지 일반적인 오해가 대절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대절 내용 보니까 요 진화라고 하는 것이 이끄는데 유기체들이 거침없이 이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better designed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잘 디자인된 구성이 된 유기체로 이끄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 대절을 쉽게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1번 문장 정리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들어가 있는 대절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며 2번 문장에 그러나 다윈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진화론, 다윈 에볼루션이라는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완벽함의 과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절이라는 내용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유명한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랑은 다르게 진화를 완벽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볼 것인가? 3번 문장에 전치사로 시작하거든요. In contrast to. 두 가지랑은 대조적이라고 할 건데 여기 3번, 4번이라고 쓰인 진화와 관련된 이론 두 가지랑은 대조적이고 이게 어떤 이론인지를 그래도 알아놔야 맥락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밑에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첫 번째 라마르크 그 학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물이 자신의 환경에 적응해서 발달시킨 형질이 다음 세대에 유전이 되면서 종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생물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 발달시킨 부분들이 완벽하게 유전이 되면은 모든 생명체들, 모든 후손들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야. 아까 자연 선택은 적응한 애들은 진화하고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도태되고 멸종되는 걸 말하는 건데 라마르크는 그냥 모든 애들이 잘 적응해서 모든 애들이 다 유전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존재의 대연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생명체를 계급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천사, 그 밑에 인간, 동식물, 무생물, 광물 이렇게 순서로 쭉 사다리처럼 이렇게 놔둬가지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계급을 만들었으나 이 계급에 속한 아이들은 전부 다 이미 완전한 형태다. 더 이상 진화할 게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존재의 대연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3번이랑 4번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완벽하게 진화되어 있다. 혹은 모두가 당연하게 완벽하게 진화한다. 이런 식으로 완벽함이 당연하다라는 듯이 진화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3번 문장의 주어가 자연 선택이에요. 앞에 있는 두 가지 이론들이랑 다르게 자연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는 드라이브 목적어 뒤에 또 목적어 이렇게 쓰면은 뒤에 써놨습니다. 요 첫 번째 목적어 A를 뒤에 오는 B 요 목적어만큼 끌어올리다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자연 선택은 어떤 생명체 종들을 완벽이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사다리로 거침없이 끌어올리지 못한다. 한 번에 완벽하게 진화시켜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으로 넘어가서 자연 선택이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을 할 건데 요것이 is 동사 뒤에 주격 보호를 여기 프로세스로 썼습니다. 어떤 과정인가를 주격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표현하고 있어. 이끄는 건데 satisfying 이게 동명사거든요. 옆에도 써놨지만 satisfies가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진화했는데 그것 정도로도 괜찮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괄호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for now 일단 당장은 충분히 괜찮아진 상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주어진 이 환경에 살아남을 만큼만 충분히 진화한 과정. 그거를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연 선택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 프로세스,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라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뭘 했냐면은 빌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부사적 용법인데 그냥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내추럴 셀렉션을 어떠한 과정이라는 말로 설명한 것,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처럼 설명을 하는 거는 마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 마냥 설명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경제학과 유사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5번 문장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so long as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장이랑 쓰였거든요. 너가 살아남아서 and do better 더 나아지는 거야. 너네 라이벌들보다 그렇게 되는 한 너가 라이벌들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좋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살아남아서 라이벌들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상태를 이어지는 문장의 대주어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6번의 역량을 데리고 설명을 합니다. 역량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슴 비슷한 애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이 does no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될 필요가. 무엇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그럴 필요 없고 얘네들은 단순히 has to be faster. 더 빨라져야 되는데 사자보다만 빠르면 된대. 왜냐면은 이 사자는 try to catch it. 영양을 잡아먹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잡아먹는 사자보다 빠르기만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생애에는 살아남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더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7번에 by the same token, 이게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이번에 연결어가 나왔던데 이거를 similarly 뭐 likewi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자와 다른 포식자들은 do not have be able to run. 마라톤을 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at top speed. 전속력으로. 그러니까 사자랑 그 다음에 이 사자가 아닌 영양이든 아니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힘센 포식자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자기가 잡아먹는 그 프레이들을 쫓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빠르게끔 전속력으로 마라톤 달리듯이 달릴 필요는 없고 또 어떻게 할 필요도 없는지를 뒤에 no를 써가지고 한 번 더 부정문을 쓰거든요. 이거 중간고사 아닌가? 아니었나? 나왔던 표현인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정리해보면은 이 no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정부사고요. 조건이 부정문 뒤에서 쓰여가지고 해석을 뒤에 있는 문장도 또한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근데 부정문 뒤에 no를 쓸 때 문장을 어떤 어법으로 써야 되냐면은 도치문으로 쓰는 거지. not only 뒤에 도치문 쓴다. 아니면은 never 뒤에 도치문 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 맨 앞에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가 들어오면은 뒤에 있는 문장 도치시킨단 말이죠. 그거를 여기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주어가 they이기 때문에 앞에 do 조동사 쓰고 그 다음에 have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뭘 또 할 필요가 없는지 해석을 해보면은 nor 뒤에 있는 they가 가리키는 것도 앞에 있는 사자랑 다른 포식자들이 되겠지. 얘네들이 모든 prey animal 그 잡아먹히는 동물들을 잡을 수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것만 잡을 줄 알면 되는 거고 모든 동물들을 다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잡아먹어야 하는 동물의 달리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앞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at top speed 완전히 빠른 속도로 달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7번 문장에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잡아먹히는 영양과 잡아먹는 사자의 각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진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그러면은 이 사자들이 어느 정도만 진화하면 되는지를 마무리해주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단순히 have to be fast 빠르게 되어져야만 하는데 충분히 빠르게 투부정사를 할 만큼 투부정사가 뒤에서 요렇게 수식해주고 enough가 앞에 있는 fast를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빠르게 뭘 할 만큼 살아남기 위해서는 잡아먹는 prey animals를 그러니까 잡을 수 있을 만큼만 충분히 빠르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완벽한 진화가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 필요한 정도의 진화만 해도 된다라는 걸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 프랙티스 봅시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지문에서 개념적 은유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을 혹은 어떤 상태를 개념화할 때 은유 표현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은 소중하다 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시간 안 소중한데? 이렇게 말할 사람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 중에 금이 있어. 금덩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도 설명을 하냐면은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쓰면은 얘를 은유 표현으로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개념적 은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금이라고 하는 이 비유에 사용된 표현 자체가 소중한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개념적 은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역사와 같은 추상적인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필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기록이 남아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특정 연도에 전쟁이 일어났다 라는 역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근데 이 역사 기록을 할 때 아마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 거야. 몇 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으며 뭐 A라고 하는 국가나 인물이 B를 정복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팩트를 쭉쭉쭉 나열을 했지만 이 문장을 읽는 과정에서 이 전쟁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 그림처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론만 봐서는 이게 스토리화되기가 쉽지 않거든. 내가 저 당시를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역사적 사실을 어떤 연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A는 B를 쓰나미처럼 무찌르고 세상이 피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묘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요 민트색으로 쓴 팩트를 나열한 문장보다 요 핑크색으로 쓴 문장이 뭔가 이 전쟁이 되게 큰 규모로 일어났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실이나 개념에 은유 표현을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특히나 역사와 같은 추상적인 정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게 서술형 프랙티스가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번부터 바로 볼게. 보면은 literal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의, 얘가 statement를 수식하면서 make statement가 옆에도 나와 있듯이 주장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냥 팩트 나열하듯이 주장할 수 있거든. 과거에 대해서. 그러나 뒤에서 내가 팩트처럼 과거를 이렇게 묘사를 할 때 은유 표현이 없다면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설을 제시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몇 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을까? 그거를 설명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팩트만 이렇게 나열을 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이번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카테고라이즈,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근데 어떤 건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뒤에서 설명을 하고 오브저브 뒤에 목적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찰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은유 표현으로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3번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 주어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대절을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습득하는데 large system, 거대한 시스템인데 뭘 말하고 있냐면은 기본적인 은유 표현을 나타내는 큰 시스템을 우리는 습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시간은 금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시간은 금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금이라는 거는 소중한 걸 말해 라고 내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문장이 뭘 말하는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게 뭔 말이야? 라고 머릿속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비유 표현이 뭔 말인지 인지하고 있다 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자동적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표현을 했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까? by 뒤에 기능하면서, 작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언제? 일상에서. 언제부터? From our earliest days라고 하면은 가장 초반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일상에서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평범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평범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글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런 단어를 일상에서 이렇게 쓰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이 작용하고 정리를 하면서 내가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들어도 이게 시간은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4번에서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 언어와 공통 문화 속에서 우리가 동의하고 있대. 어디에? 기초적인 은유 표현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수백 가지 은유 표현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중요하다라는 거는 큰 것이다. 그러니까 빅, 크다라고 하는 게 물건이 크다, 뭐 사람이 크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아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행복하니까 기분이 업된다. 기분이 실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행동을 못하지만 어쨌든 기분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아 기분이 좋구나. 유사하다는 거는 가깝다. 유사한 관계다. 가까운 관계다. 어려운 거는 부담이 된다. 변화하려면 움직여라. 알고 있는 거는 보고 있는 것이다. 요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블렌드, 혼합한다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 기본적 은유 표현에. 뭘 만들기 위해서? 개념적 은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오랜 조상부터 지금 우리들도 기본적으로 이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받아들여. 그래서 이 표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개념을 설명할 때 은유 표현을 넣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고 나서 6번 문장이 이거 분사 구문이거든요. work가 자동사인 것도 꼭 알아놔야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도 항상 능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분사 구문을 만들었어. 감각 운동 영역으로부터 작동하면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감각 운동 영역이 뭔지를 이해하면은 6번 문장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거든요.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오감 있죠? 이게 신체적 움직임이랑 결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지평선 너머의 저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뭔가 보고 있기는 한데 지평선 넘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멀리 있는 뭔가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끔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에 비유 표현을 넣어가지고 혹은 움직임을 넣어가지고 이걸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와 같은 주관적인 경험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문이 강조하고 싶은 해석하는 내용은 역사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역사를 해석을 할 때 팩트에다가 비유적 표현을, 은유 표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상황을 머릿속에 더 떠올릴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마지막 거 이거 금방 하는데 이거 내가 얼른 설명하고 마칠게. 얼른 설명하고 마칠게. 기술이 발전합니다. 계속 변화한다라고 할 거야. 기술 발전을.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체감상 내가 대학생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거든. 완전 그 갤럭시랑 그 아이폰 시리즈가 처음 나와서 내가 21살 땐가 처음 스마트폰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의 그 용도가 지금처럼 내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 이건 아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왔던 한 처음 한 1, 2년, 2, 3년 정도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약간 그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그 스마트폰이 개발되기까지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렸을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뭐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그 손전화기에서 조금씩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게 스마트폰일 건데 그게 거의 뭐 10년 조금 지나고 났더니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그 과정을 걸치면서 최근 한 2, 3년? 3, 4년 안에서는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 수익 창출을 꼭 성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린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노인들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활용과 쓰임이 갑작스럽게 확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AI가 발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주변에 있는 다른 뭐 데이터 관리 같은 게 발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이제 융합이 되어가지고 되게 최근 3, 4년 내 생각에 유튜버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몇십 년에 걸려야 할 게 되게 빨리 일어난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사람이 변화하는 거는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데 이게 너무 빨라지면은 두려움이 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너네가 하고 있는 이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너네가 대학을 갔어. 대학 갔는데 이제 그 되게 어려운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전부 다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가지고 막 뭐 수업 못 듣고 해도 막 이렇게 막 녹화하고 막 이렇게 막 크리스 하고 하는데, 나는 저 수업을 학교 가가지고 듣지 못하면은 수업을 못 따라오는 상태가 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를 이 어떤 녹음 프로그램인가? 그 영상 프로그램을 키면은 그걸 스크립트로 만들어 주더라고. 그럼 내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그 이론을 정리할 수가 있잖아, 나중에 혼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옛날엔 그게 절대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되게 빠른 속도로. 나는 못 따라가는데 같이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은 그걸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아마 약간 두려움이 올 거야. 왜냐하면은 다른 애들은 똑같은 시험 공부를 2시간 만에 끝냈는데 나 이거 시험 공부 끝내는데 이틀이 걸리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변화가 너무 빠르면 그만큼 적응해야 되는데 그 적응이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지문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빠른 변화가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생각에 5분 안에 다 설명 못할 것 같거든요. 그 뒤에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설명을 할게. 설명할 거고, 뒤에 과제에 오늘 이거 설명 안 한 지문 빼고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12, 13강 문제를 넣어놨거든.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앞에 거 한번 복습해가지고 문제 같이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단톡방에 한번 더 다시 정리해서 올릴게요. 단어 암기할 것들이랑.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칠게요.